거기 데려가는 이유가 뭐겠어요? 그러니까요. 투자하라는 거 아닙니까? 네. 돈 내놓으라는 건데. 네네. 솔직히 북한에다 투자해가지고 무슨 돈벌이가 되겠어요? 그냥 갖다 기부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이죠. 사실은 그 삼성전자 소액주주들이 뭐 딴 때 그러지 말고 이럴 때 나서가지고 시위를 해야 돼요. 소액주주들이. 그렇죠. 아니 왜 회사 돈을 가지고 말이야 북한에다가 갖다 버리는 돈인데 네. 그걸 하라고 대통령이 끌고 가냐. 네. 그러니까 주주들이 나서가지고 항의를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주주들이 나서서 항의를 해야 되는데 네. 주주들이 지금 이런 거는 가만히 있고. 그렇죠. 예, 주주들이 좌파들이 많다 보니까 말이죠. 선동하는 사람들이. 예. 재벌 총수들이 만만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만만한 사람한테만 덤비는 거고 만만치 않은 문재인 같은 사람한테는 못 덤비는 거고 김정은한테는 더더욱 못 덤비는 거고 그런 거죠. 자, 그럼 김정은한테는 신의 한 수가 덤빕니다. 네. 예, 하여튼 저희는 맨날 덤비고 있습니다. 예. 자, 근데요, 이번에 이제 SK도 올라가고, 현대도 실질적인 오는 아니지만, 그래도 예. 아주 대표적인 인물이 올라가고, 예. 그리고 삼성은 이제 거의 기업 오너가 올라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예. 삼성, 사실 북한에서 사업할 게 있을까요? 없습니다. 네. 단연코 없어요. 네. 그러니까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뭘 만들어서 팔아가지고 거기서 이제 이익을 남겨가지고 그거를 주주들한테 분배하고 또 근로자들한테 주고 이러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거기서는 도대체가 이익을 남겨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데인 거죠. 예. 이익 남기는 걸 허용하지 않고 그 안에서는 이익을 좀 남긴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밖으로 가지고 나오는 게 불가능해요. 아하. 송금을 허락을 안 해주는 거예요. 송금을. 예. 그래서 제가 그냥 계속 이야기해도 되나요? 예, 괜찮습니다. 예. 다들 저보다는 교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 합니다. 네. 네. 최근에 들어서 가장 크게 투자를 한 사람이 이집트의 사위리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사위리스라고 하는 회장인데, 이 사람이 이제 북한에다가 그야말로 통 큰 투자를 했습니다. 2008년에. 네. 모바일, 그러니까 이동통신에 투자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2억 달러를 투자를 했대나, 어쨌거나,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처음부터 가입자가 한 300만 명 되고, 지금은 한 500만 명 정도 그렇게 늘어났나 봐요. 네. 돈벌이가 조금 되긴 됐을 거 아니에요? 그것도 그렇죠. 다 유료로 했으니까. 네. 그런데 밖에 송금을 못 합니다. 송금을? 예, 그러니까 자기 이집트로 가지고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다가 놓고 계속 재투자를 해야 되는데, 네. 아니, 지가 북한에서 할 것도 아니고. 그렇죠. 밖에 나가서 살아야 되는데, 그 돈은 완전히 꽁꽁 묶인 거죠. 그래가지고 작년 말에 다 털고 나가겠다고 선언도 하고 막 이랬었는데, 네. 요즘 최근에 지난 8월에 나온 보도에 따르면 계속 있기로 했대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걸 갖고 나갈 수도 없는 거예요, 이제. 완전히 인질이 돼가지고 뜯어서 나갈 수도 없는 상황 아닌가. 아하. 그러니까 이제 오도 가도 못하고 완전히 목줄이 잡혀 있는 그런 상태가 됐죠. 그러니까 진짜 어리석은 사람이죠. 돈을 벌어서 밖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예, 자기는 나름대로 이제 이거 대박이다. 내가 김정일하고 친하니까 말이야. 아하. 김정일하고 친하니까 이거 대박이야.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 텔레콤도 하고 이 핸드폰 이 회사도 하고 그다음에 유경호텔 짓다가 중단됐잖아요. 네네. 유경호텔을 증축하는 거 완공도 내가 다 시키고 그래가지고 중국 관광객들 다 받아가지고 나는 떼돈 벌 수 있을 거야. 라고 깜찍한 발상을 한 건데 그거 자기 혼자 생각이지 북한이라는 나라를 그렇게 만만하게 봤던 거죠. 그렇죠. 절대로 돈 가지고 못 나가게 하는 나라 아닙니까? 한번 들어오면 끝이에요. 돈을 벌어서 나갈 수도 없고. 네. 또 그렇다고 그 번 돈을 거기다 재투자해도 네. 사실상 북한 사람이 될 거예요? 예, 그러니까 북한 사람이 된들 그 돈이 안전하겠습니까? 그렇죠. 언제 뺏길지 알 수도 없는 것이고 네. 심지어는 말이죠. 중국 사람들도 그런 상황이에요. 중국도 이제 그 큰 투자자들 말고 그 작은 중소기업인들이 북한에 가가지고 합영 공장이라고 하는 걸로 투자를 그렇게 하나 봐요. 네네. 그래서
뭐 속옷 공장, 양말 공장 뭐 이런 것들을 해서 이제 중국에 내다가 팔고 그래서 돈을 벌고 이렇게 하는 모양인데, 이 사람들은 중국이라고 하는 배경이 있기 때문에 조금 이제 돈을 갖고 나갈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북한에서 하려면 북한보다 뭔가 세야 돼. 그렇죠. 뒤로 챙기는 능력이 세든가 뇌물 주는 능력이 세든가 뭐 아무튼 정상적이지 않은 그런 이 사업 활동에 대해서 좀 이 뭔가 일가견이 있는 사람이라 해야 되는 거예요. 중국 정도가 그렇죠. 돼도 어려운데. 네, 뇌물 주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자, 그런데 거기에 이제 어떻게 했냐면 네. 하루밥 3끼 주고 북한 노동자들한테 네. 하루밥 3끼 주고 한 달에 쌀 25kg인가 준다. 이게 근로 조건이에요. 3끼 주고 쌀 조금 주고. 예, 뭐 그래도 오겠다는 사람이 이제 줄을 서 있는 거죠. 굶었으니까 예, 북한 주민들은. 예, 예. 네. 그게 뭐 그 몇 년 전인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했는데 네. 그거를 노동자들한테 직접 준 게 아니고 당을 통해서 준 거죠. 네. 직접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급제니까. 예,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들어와 가지고, 그러니까 외국인뿐만이 아니고 북한에서 기업 활동을 하려고 하면 노동자들하고 직접 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노동자를 통제하는 사람은 따로 있어. 그건 당 쪽에서 하고. 네네. 이 소위 기업이라고 하는 건 말만 기업인데, 그건 이제 무슨 뭐 내다가 팔고 뭐 기획하고 이런 건 이제 그 기업하는 사람들이 하는 거죠. 하지만 그 사람들한테 이 일을 시키고 돈을 나눠주고 하는 거는 다 다른 계열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예. 그건 직접 자기가 컨트롤 못해, 기업하는 사람들. 예. 그래가지고 그 쌀을 그렇게 이제 국가에다가 바친 거죠. 북한 국가에다가. 그렇죠. 중국 그 하병 기업가가. 근데 그걸 중간에 띄워 먹었어. 그 중간에 또 그 예. 공무원들이. 예, 북한 중간에 당 간부. 예, 당 간부들이 다 띄워 먹은 거야. 보이부원이니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예. 다 띄워 먹었어. 그러고선 안 준 거예요. 노동자들을. 예. 쌀을. 안 주니까 노동자들이 화가 났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일을 안 그러니까, 근데 데모는 할 수는 없고, 예. 뭐 어떻게 하겠어요? 출근을 안 하는 거야. 출근 안 하고 해도 막 빈정거리고. 예. 예. 출근을 안 하는, 그래가지고 공장을 돌릴 수가 없는 사태가 됐다고, 아무튼 그런 그 소식이 들려오더라고요. 지금도 야,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지금 똑같아요. 예. 뭐가 달라졌어요? 개성공단도 마찬가지로 예. 그 간부들을 말을 듣지. 그럼요. 예, 실질적으로 공장 오너라든가 이건 공식적으로 통제할 직제를 수가 안 없는 따른다고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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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걸 하기 위해서 직접 뭔가를 주려고 초코파이 주고 뭐 이제 그랬던 거 아닙니까? 초코파이. 예, 그건 직접 줄 수 있으니까. 간식이라고 해, 명목으로. 일할 때 주는. 예, 그 노동자들의 입장에서는, 그 초코파이도 단순히 맛있는 걸 떠나서 그걸 내다가 팔면 그게 또 돈이 그쵸, 되는 그쵸, 거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직접적인 인센티브를 이제 그런 식으로밖에는 못 주는 거죠. 그것도 아마 나중에는 힘들었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기업으로 하여금 노동자들에게 직접 작업 지시를 하고 감독을 하고 무슨 뭐 생산량을 직접 할당하고 무슨 보상을 주고 이런 건 못 해요. 그런 상태에서 어떻게 기업을 해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런 상태다 보니까 사실 북한에 가서 사업을 한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그건 자살이에요. 망하는 겁니다. 모험도 아니고 자살. 예. 수없이 많은 사례들이 있는데 아직도 무슨 환상을 갖고 들어간다고요? 예를 들자면 네. 가장 대표적인 게 아마 여러분들 잘 아실걸요? 제일동포들. 조총련계 제일동포들이 북한에다가 투자 많이 했어요. 네. 북한에다가 1960년대에는 김일성이 조총련계 그 제일 기업인들한테 명령을 했죠, 아예. 네. 그 정도로 힘이 셌어요. 왜냐하면 이 제일동포들이 북한을 무슨 낙원이나 무슨 뭐 나의 조국 이런 것처럼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수령님이 그렇게 명령을 하면 갖다 바쳐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모금을 해가지고 북한에다가 라면 공장도 지어주고 뭐 그래가지고 그때 그 60년대, 60년대에 공장을 60개인가 이렇게 지었대요. 많이 지었네요. 네, 많이 지었어요. 다 망했죠. 다 망했죠. 다 망했군요. 다 망했어요. 그건 뭐 안 망할 수가 있나 그게.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런 방식인데 근데 그걸로 끝난 게 아니고요. 네. 그러고도 정신을 못 차린 거예요, 이 사람들이. 조총련 이 사람들이. 네. 희망을 계속 갖고 희망을 본전이라도 계속 갖고, 찾으려고. 예. 그래도 이 자본주의 국가보다는 그래도 사회주의,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그래도 나의 조국이야. 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이 어리석은
이 제1교포들이 그 네. 사람들이 근데 그 대부분이요 90% 이상이 남한 출신들이에요. 남한에서 건너갔던 사람들이 경상도 북한의 사람들, 사정을 잘 모르는군요. 예, 무슨 제주도 사람들 다 남한 사람들이 가갔는데 그 사람들의 75%는 다 조총련계가 된 거예요. 네. 왜? 북한이 나의 사회주의 조국이 나의 조국이야 이렇게 된 거죠. 그래가지고 미련을 여전히 못 버렸어요. 근데 1984년인가 북한에 이제 그 합영법이라는 게 생겼습니다. 그래가지고 네. 그러니까 외국인 투자법인 거죠, 말하자면. 그걸 만들어가지고 합법적으로 일본 제1교포들이 이제 북한에다가 합작 기업을 만들 수 있게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에 설립되었던 공장, 기업 수가 131개. 많이 네. 또 지어졌네요. 그러니까 합쳐서 190개가 넘어요. 그러니까요. 200개가 네. 거의 되는 거죠. 다 망했어요. 다 망해. 다 망했죠. 야. 어리석게도 정말. 그때 아주 현명하게 투자를 한 사람들이 네. 제1교포 중에는 현명하게 투자를 했던 사람들이 구로공단에 투자했던 사람들. 대한민국에 네, 투자하신 대한민국에 투자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지만 구로공단, 또 마산 수출 자유지역, 네. 또 뭐 신격호 뭐 이런 사람들이 롯데 이런 사람들은 남한에 투자를 한 거예요. 그 사람들은 다 성공했잖아요. 북한에 투자한 사람들은 그렇죠. 다 망했어요. 신격호 회장 네. 같은 경우, 예. 예, 대한민국에 투자해서 그때 예. 껌 장사로 시작했다고 막. 해요. 껌 장사죠. 네. 그 껌 장사로 그 일본 최고의 껌 장사가 예. 된 거예요. 그러니까. 대단한 사람이죠. 그렇죠. 조센징 소리를 들어가면서까지 그걸 극복을 해낸 겁니다.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이 처음에는 제철소를 만들어 달라고 부탁을 했었어요. 네. 신격호한테. 네, 그래가지고 그 일본의 가와사키 제철이니 이런 데에다가 다 이제 물어봐가지고 제철소 만드는 준비를 한 거예요, 이 사람은. 네. 그런데 그게 나중에 그거는 국영기업으로 하겠다. 그래가지고 포항제철 박태준 씨한테 맡기잖아요. 제철소를. 그러면서 이 신격호 씨가 준비했던 제철소 설립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박태준에게 넘겨주죠. 넘겨준. 네, 그래도 넘겨주죠. 애국적이네요. 그럼요. 네. 신격호라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네. 대단합니다. 그리고 본인은 들어와가지고 이제 과자 장사로 시작을 한 거지. 일본에서 과자 장사를 했으니까. 그러니까 껌하고 롯데제과. 과자. 예. 네. 롯데 하면 뭐 예, 유명했죠. 예. 그런데 60년대 말 70년대 초인가 이제 신격호를 부르죠, 박정희 대통령이. 네. 우리나라에 변변한 호텔이 없으니까 제1교포들이 제1교포가 아니고 일본인들이 막 돈 엄청나게 벌잖아요. 그 무렵에 해가지고 진짜. 그래가지고 해외여행을 막 다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한국도 일본 관광객들이 넘치는데 숙박업소가 없는 거예요. 변변한 호텔이 하나도. 네. 그래서 관광호텔, 특급 호텔을 좀 지어달라. 그래가지고 롯데 호텔을 짓는 거 아닙니까? 그 역사가 있네요. 많은 국민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네. 야, 롯데는 죄다 소비산업만 한다. 뭐 생산적인 게 없다. 더 돈만 뽑아간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면서 비판을 하는데 알고 봤더니 그런 또 역사가 있네요. 하나도 안 뽑아갔어요. 네. 롯데는 예. 한국서 번 거 전부 한국에다 재투자했습니다. 투자는 일본 롯데에서 한국 롯데로 한 거죠. 그러니까 한국 롯데에서 일본 롯데로는 가져간 거 없어요. 그러네. 이번에 그 경영권 분쟁이 일어나면서 네. 일본 쪽에 있는 롯데 그 대주주들하고 얘기를 하다 그 여러 가지 분쟁을 보니까 네. 사실 한국에서 넘어간 건 거의 없더라고요. 그렇죠. 네. 오히려 그러니까 한국에서 벌어가지고 중국에다 투자하고 뭐 러시아에다가 투자하고 이런 건 했어도 일본으로 돌아가지고 한 건 없습니다. 야, 그런 거 보면 네. 롯데에 대한 오해도 우리 국민들이 이 방송 굉장한 보시면서 풀어야 오해가 되겠어요. 있고 네. 특히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장사하는데 그렇게 친절하지 않았어요. 그냥 손님 오면 오고 뭐 사면 살고 뭐 안 사면 안 사고 안 사면 안 되지. 들어왔으면 무조건 사야 되는데 무슨 뭐 고객 제일이니 이런 생각이 정말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아주 철저하게 시작한 사람이 신격호입니다. 그래가지고 일본의 호텔 방식을 그대로 한 거예요. 일본에서 이 호텔리어들이 손님들에게 하는 거를 똑같이 훈련을 시킨 거예요, 여기서. 그러니까 건물도 건물이지만 그 서비스하는 방법도 그렇고 그런 방식을
나중에 이제 호텔 신라에서도 배웠다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한국의 이 서비스 정신을 보급시키는데 굉장한 그 기여를 한 사람이죠. 그런